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하면은 그냥 무릎이 붓고 아프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정확한 의미를 이야기하면 관절 연골에 생기는 손상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림 보시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 있죠? 이 부분이 관절 연골이에요. 관절 연골의 다른 말은 골연골, 뼈연골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 요거 있죠? 판이에요, 판. 하나쌍 연골판 하는 요거는 아니에요. 이 연골은 아니고 여기 생기는 손상을 관절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수압이라고 나오죠. 수압. 관절염 이야기는 무슨 수압이냐고요? 오늘 알아볼 것은 수압과 관절염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잠깐 복습만 할게요. 관절 연골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세포의 기질입니다. 구성은요, 세포의 기질은 물, 교원질, 콜라겐이라고 그러죠. 콜라겐이 파괴되면서 관절염이 온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단백다당을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고. 단백다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아그리칸이 단백다당이다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비교원성 단백질이 있겠죠. 그래서 세포의 기질의 기능은요, 장력 및 전단력에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교원성류의 배열을 통해서 얻어지는데요, 압축력에 저항을 하고요. 단백다당으로부터 인한 연골 내 수압 기능으로 이런 압축력이 저항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이렇게 있다 라고 넘어가실게요. 자, 단백다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단백다당 연골 관량의 전체 양의 25에서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요, 물을 끌어당깁니다. 물을 끌어다녀서 수압을 형성해서 그러면 압력에 저항을 하고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단백다당이 수압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다당의 구조는 한 줄의 핵심 단백질이 있습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요게 GAG는 개그입니다. 이 개그는 음전화. 양전화에 친화성이 있어요. 양전화의 물 분자는 양전화입니다. 그래서 강한 결합으로 연골 내 물의 함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압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단백다당의 구조예요. 자, 이 개그의 종류. 이 종류는 하이알유론산, 항산콘드로이트, 항산콘드로이트, 항산케라틴, 항산더마타. 개그의 종류가 많겠죠. 개그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아그리칸, 제일 관절 연골에서 발견된 주된 단백다당입니다. 핵심 단백질과 100개 이상의 항산콘드로이틴 사슬 및 20에서 50개의 항산케라틴 사슬로 구성이 됩니다. 굳이 알아보면 핵심 단백질 100개 이상의 항산콘드로이틴 사슬로 구성되는 이렇게. 어쨌든 또 단백다당 응집물이 있습니다. 하이알루론산을 등뼈라고 그러죠. 이렇게 결합해서 하나의 큰 단백다당 응집물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단백다당 응집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그리칸과 단백다당 응집물이 물을 흡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압 형성이 왜 중요하냐면 교원질로 이루어진 방의 안정력에 의해 조절로 연골 내 수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수압이 만들어집니다. 수압이 형성된다. 이 녀석들 때문에. 연골의 강도는 있잖아요. 수압에 의해서 연골의 강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연골의 압축력이 저항하는 데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압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기능을 한다는 거죠. 수압이 없으면 안 돼요. 다른 단백다당이 있어요. 작은 거. 아그리칸 말고 데코리, 파이브로보드, 바이글리칸 등등의 이를 몰라도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능은요, 연골의 기질을 안정하죠. 다른 단백질과의 소통을 담당합니다. 어쨌든 퇴행성 관절염 지금 이야기하면 잠깐 넘어가게 되면,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게 되면요, 섬유망을 이룬 교원질, 고착압이 깨지게 되면 교원질망이 약화되고 느슨하게 됩니다. 느슨하게 되면 물이 들어와요. 망이 깨지니까 물이 섬유망대로 침투되어 들어가서 관절 연골을 팽창시키게 되면 결국은 연골이 기계적 현상을 쉽게 받게 돼서 관절염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골이 팽창됩니다. 그러면 기계적 현상이 발생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교원질이 깨지게 되면 물이 들어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수압이 중요한데 어느 정도 있어야 관절이 유지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요. 영상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복잡할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중요해서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음전화의 단백당이 양전화의 물 분자와 강한 결합을 하게 돼서 분유망이 제한된 부피에 의해 균형을 이룬다. 결국은 수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빨간색이 단백다당이에요. 이것이 물을 끌어당깁니다. 양전화 빵빵하게 압력을 유지를 한다는 거죠. 수압을. 요거는 콜라겐이고, 이게 이제 팔되면 콜라겐이 팔됩니다. 팔되게 되면은 물이 더 들어와요. 물이 들어와서 빵빵해지죠. 커졌죠. 동그라미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커졌죠. 압력이 증가되면서 전체적으로 물이 확 들어와요. 구심점을 잃고 안 좋아지게 되겠죠. 퇴행성 관절염이다. 손상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압이 중요합니다. 항상 균형을 잘 이루어져야만이 결국 관절염이 안 생기게 되거든요. 아글리칸이 그렇게 수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더라. 단백다당 중에서 최고는 뭐라고요? 아글리칸이 제일 중요하다. 자, 아글리칸이 이렇게 생겼어요. 코어 프로테인이 있고 그게 GAG가 단백다당이 종류가 많습니다. 왕초대장은 아글리칸이 보세요. 멋있게 생겼죠? 여러분들 혹시 포켓몬에 칠색조 아세요? 칠색조랑 비슷합니다. 역시 칠색조다. 전설 포켓몬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백다당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그 중에서도 제일 크고 우람한 것이 칠색조 아글리칸이 됩니다. 역시 아글리칸 모양 칠색조 보이죠? 프로테오그라이칸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백본 이렇게 코어가 있고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것이 모양이 됩니다. 현미경으로 보니까요 아그리칸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칠색조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칠색조라고 생각을 하시죠. 퇴행성 관절염은 결국은 이렇게 수압이 너무 빵빵해지면은 관절염이 옵니다. 이렇게 관절연골이 이렇게 구멍이 나면서 관절염이라고 하죠. 처음엔 조그맣게 구멍이 나고요. 스테이지 2가 되면 좀 더 심해지게 되고 그때부터 좀 아프기 시작해요. 3가 되면 많이 아파요. 4가 되면 심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줄기세포를 하든지 절골술, 위세천공술 또는 여러 가지 인공관절까지 해야 되니까 4단계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1, 2, 3단계에서 치료를 잘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퇴행성 관절염 막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 보고 나니까 이해되셨죠? 너무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어쨌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관절연골에는 수압이 중요하더라 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 오늘 최고로 공부 잘하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